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물 마시고 있었는데 얘가 제일 신기해서 이게 자, 버튼 눌렀습니다. 중간중간에 에어컨 작동하는 부탁드립니다. 어머님.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들의 더위를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저기 뭐 스탠드포인트 돌리면서 하는 거야? 네. 영상 오픈했습니다. 편집 없이 바로 나갈 겁니다. 좋습니다. 오늘 민경 씨는 너무 피곤하다네요. 새벽 비행기로 도착해서. 엄마 찬스. 나이스! 이전 나이스. 표현이 날렸습니다. 소리가 되게 좋습니다. 자, 우리 5단원에 있는 내용 중에서 4가지 기관계에 대해서 배워보는데요. 첫 번째 나왔던 게 뭐죠? 그렇죠. 소화계를 배웠고요. 두 번째는 혈액이죠. 순환계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배설계랑 호흡계입니다. 보통 호흡계가 먼저 나오죠. 자, 호흡계는, 배설계는 크게 내용은 많이 없어 보여요. 자, 약간 놀고 간다고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이제 여기서 다 이해하고 외워서 갑시다. 자, 호흡. 호흡하니까 떠오르는 게 있죠. 식물에서는 호흡과 강압성. 맞죠? 세포는요, 핵이 있고요, 세포질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포가 호흡을 하는 장소인 뭐가 있다? 미토콘드리아가 존재합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호흡을 한다는 건 결국 누가 호흡한다? 세포가 호흡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호흡은 도대체 뭘까요? 호흡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폐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외호흡이 있고요. 내 몸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세포들이 호흡을 한다. 내호흡, 즉 세포호흡이 있습니다. 호흡은 크게 2가지로 나눠서 배워볼 거예요. 외호흡과 내호흡으로 배울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호흡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호흡이 도대체 뭐예요? 우리가 왜 호흡을 해야 될까요? 식물과 에너지 파트에서 나왔던 내용인 강압성과 호흡이 있는데요. 식물은요, 물도 먹고 이산화탄소도 먹고 간단한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물질이 아니죠. 간단한 이런 무기물로 어떻게 한다? 햇빛을 받아서 뭘 만든다? 영양소를 만들어냅니다. 탄소와 수소가 모두 있는 물질, 유기물을 만들어냈죠. 좀 작은 물질로서 좀 더 큰 물질을 만드는 합성 과정이네요. 그럼 부가적으로 산소까지 배출시키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빛을 통해서 영양소를 만드는 강합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아, 식물은 이렇게 영양분을 만들기 위해서 강합성을 했었습니다. 빛이 있는 낮에 주로 강합성을 했었고요. 그러면 식물들도 살아있는 생명체니까 호흡을 할 텐데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요, 일반적으로 무슨 기체가 필요할까요? 산소가 필요하겠죠. 산소도 먹고 내가 먹은 밥도 먹고 6대 12대 6 밥 먹고 산소 먹고 세포들이 호흡을 하면요, 미토콘드리아에서 호흡을 하면요, 식물세포든 동물세포든 호흡을 하면요, 몸에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저장할 겁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먹었으니까 노폐물, 배설물이 생기겠죠. 그게 대표적인
노폐물이 이산화탄소랑 수증기, 물, 뭐 이런 것들이 되겠네요. 어머! 강합성과 반대 가정이 호흡이네요. 산소 먹고 영양소 먹고 으쌰으쌰 하니까 호흡이네요. 그래서 강합성과 호흡은 서로 화살표 반대 가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합성은 합성이 목적이에요. 영양소 만드는 게 목적이었는데 호흡은 에너지를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소리 지르고 춤추고 활동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나가는 에너지가 아니고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면 돼. 그때마다 꺼내 쓸 수 있도록 내 몸에 저장하고 있는 에너지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0g, 100% 정도를 먹었어. 나는 에너지 약. 밥 먹었잖아. 그러면 돼? 100g, 100% 정도 먹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약 35%만 내 몸에 언제든지 잘라서 꺼내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고요. 나머지 약 65% 정도는 열로 방출시킵니다. 가지고 있던 에너지 중에서 약 65%는 열로 내보내니까 효율이 되게 떨어지지 않아요? 이때 방출하는 열로 우리의 체온을 조절시키는 거죠. 사람의 몸은 36.5도, 일정하게 따뜻한 온도를 유지시키는데 대부분 사용됩니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자, 그러면 생명체는요, 호흡을 통해서 만든 에너지를요, 어디 이용할까요? 전기 뱀장어가 전기 찢을 때, 이것도 저장했던 에너지를 쓰는 거지. 그리고 반딧불 똥꼬에서 빛이 나오죠. 이것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쓸 겁니다. 그리고 평상시 내가 호흡을 하면 열이 방출돼서 내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될 텐데도 그래도 나는 너무너무 추워. 그러면 저장했던 에너지를 잘라서 열을 더 방출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호흡을 할 거예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호흡인데 그 호흡은 외호흡과 내호흡으로 나눠진다. 첫 번째, 그러면 기체들이 교환하는 과정에 대해서 원리를 배울 거고요. 두 번째, 내호흡은 다 배웠습니다. 다 끝났다 이제. 다 끝났다. 자, 첫 번째 봅시다. 먼저 기체들이 산소는 들어오고 이산화탄소는 내보내는 외호흡을 한번 봅시다. 선생님 몸을 보면요. 먼저 위에 신체적인 구조에서 갈비뼈가 있어요. 두 손은 갈비뼈라고 한다면 이렇게 갈비뼈가 있는데 숨을 들이마실 때 가슴이 올라가요. 어떻게? 갈비뼈가 이렇게 요 손가락 사이사이 간격이 좁아지죠?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가요. 입체적이야. 그리고 숨을 뱉을 때 들이마실 때 올라갑니다. 이걸 이제 그림으로도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그려야지. 천천히. 그 다른 나라에서 내가 짤 같은 걸 되게 많이 보거든. 허리가 바비 인형처럼 날씬하게 빠지고 싶어서 여기 맨 밑에 있는 갈비뼈를 제거한 사람도 있더라고. 사람은 살을 안 먹으면 여자들이 복근 생기는 거 알지? 실제 복근이라고 하긴 웃기고 11자처럼 이렇게 모양이 그려지는데 마치 복근이 생긴 것처럼 보여요. 배에 살이 없으면. 근데 사람마다 약간 인체는 다른데 여기 갈비뼈가 잡히지 않아? 나는 솔직히 살찌니까 이게 안 느껴지거든? 근데 너희들은 좀 느껴지지 않아? 여기랑 여기 경계면이 느껴지지? 안 들어가? 자, 느껴지죠? 여기 좀 부각이 올라나왔죠? 자, 이 갈비뼈를요, 또 다른 말로는 늑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때 그 사이사이에는 세로로 그려줄게요. 늑간근이 존재합니다. 늑간근. 가로가 갈비뼈예요.
난 갈비뼈 지금 3줄 그렸죠? 위에 것까지 넣어줄까? 그럼 4줄이겠네요. 그럼 그 사이사이는 늑간근이에요. 자, 요 상태에서 자, 갈비뼈랑 그 안에 있는 거 밑에 요거는 가로막이라고 해도 되고요. 행경막이라고 해도 됩니다. 난 가로막으로 보통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가로막과 갈비뼈가 있고요.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폐가 있겠죠. 심장도 있고요. 하지만 폐가 있을 겁니다. 폐 2개지만 나는 하나만 그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숨을 들이마셔볼게요. 숨을 들이마시면 갈비뼈의 모양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앞에서 봤을 때 그림이네. 자, 하나, 둘. 자, 늑간근까지 그려줄게요. 늑간근. 밑에 있는 행경막의 모양도 한번 그려볼까요? 빠세. 어머, 원래 위로 살짝 휘어져 있었는데 어떻게? 행경막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즉 길이가 짧아진 거니까 가로막이 수축했다 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길이가 길어지면 이완, 길이가 짧을 때는 짧으니까 수축,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이완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들숨 때 어떻게 가로막은 내려왔습니다. 가로막이 수축된 상태입니다. 수축하고요. 갈비뼈는 원래보다 올라갑니다. 자, 숨을 들이마실 때 어떻게 갈비뼈는 올라가고 행경막은 내려가니까 안에 있는 공간은 어떻게 될까요? 넓어지겠죠? 여기 폐도 넓어지게 되겠죠. 오케이? 숨을 들이마시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한번 봅시다. 먼저 폐는요, 근육이 있어요? 폐는 근육인가요? 아닙니다. 심장은 근육이에요? 네, 근육이에요. 두근두근. 얼마나 쫄깃쫄깃하고 맛있는데 염도꺼지. 근육이지만 폐는 근육이 아니어서 지가 스스로 커지고 작아지고 움직이지 못해. 그러면 폐의 크기가 커지고 작아지는 건 주변 친구들 때문인데 누구 때문일까? 뼈가 움직일 수 있어요? 지 마음대로? 안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늑간근이 길이가 길어져서 짧아졌어요. 보세요. 늑간근이 들숨되면요, 길이가 길어져요, 짧아져요? 늑간근 어떻게 길이가 길었는데 짧아지지? 이 사이가 좁아지잖아. 이 사이 늑간근이 어떻게 된다? 수축합니다. 수축하면서 갈비뼈는 위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가로막은 내려옵니다. 가로막은 어떻게 됩니까? 얘도 길이가 수축한 거죠. 가로막은 내려오고요. 갈비뼈는 올라가죠. 결국은 늑간근의 수축으로 갈비뼈는 올라가고 그리고 가로막은 내려오면서 폐의 부피가 커집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원래 폐 안에 있었던 공기 개수는 하나, 둘, 3개였어요. 지금 안에 있는 기체의 개수는 그대로인데요, 부피만 커진 거예요. 기체들이 움직이면서 같은 시간에 이 폐 벽면을 때리는 압력을, 충돌수, 압력을 비교해 봅시다. 폐 모양이 이 정도 사이즈로 평상시에 유지하는 이유는 안에 있는 기체가 때리는 압력이랑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대기압이랑요 똑같기 때문에 이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이 안에 있는 기체들이 때리는 충돌수, 압력이랑요 밖에서 때리는 압력이 똑같기 때문에 이 크기를 유지하고 있어요. 선생님 팔뚝 굵기가 왜 이래요? 바깥에서 때리는 압력이랑 내부 압력이랑 똑같기 때문에 이 모양을 유지하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기체를 조금만 없애볼까? 상대적으로 바깥에 있는 압력이 작아지면서 내부 압력이 더 크기 때문에 팔이 더 붓겠지. 띵띵해지겠지. 압력 차이 때문에
압력이 같기 때문에 이 모양을 평상시 유지하고 있는데 폐의 부피가 커지면요. 같은 시간에 충돌하는 횟수가 적어집니다. 거리가 더 멀어지니까 당연히 같은 시간에 이 벽면을 때리는 충돌수가 적어진다. 즉 내부 압력이 낮아지는 거죠. 두 힘이 똑같았는데 바깥에서 기체들이 들어오는 힘과 내부에서 충돌하는 힘이 똑같았는데 내부의 부피가 커지면서 내부 압력이 낮아지니까 바깥의 힘이 상대적으로 더 크죠. 그래서 바깥에서 안쪽으로 기체가 들어오는 거예요. 들수. 정리하겠습니다. 늑간등이 수축하고 갈비뼈가 올라가고 횡격막이 내려오니까 폐의 부피가 커집니다. 폐의 부피가 커지니까 폐 내부 압력이 낮아져서 상대적으로 더 큰 바깥에서 안쪽으로 공기가 들어온다. 이게 바로 들숨입니다. 부피가 커지고 압력이 낮아지니까 공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공기가 들어와서 폐가 커진 게 아니고 압력이 낮아져서 공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들숨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날숨은 뭐다? 나가는 숨이죠. 날숨은 반대 과정입니다. 반대로 늑간근은 길어져 이완되면서 갈비뼈는 내려가고 가로막은 올라가면서 폐의 부피가 작아지니까 내부 압력이 커져서 같은 시간 똑같은 기체에 많이 들어왔어. 언제까지 공기 들어올래? 바깥이랑 안쪽이랑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공기가 들어오겠지. 그 다음에 공기가 많이 들어왔는데 부피가 작아진다고? 그럼 다시 같은 시간 충분한 횟수 많아지지. 그럼 내부 압력이 커진 상태야. 그래서 내부에서 외부로 공기가 나가는 게 바로 날숨이에요. 이게 기본적인 들숨과 날숨의 원리인데요. 이때 여기서 표로 정리를 해서 대답할 수 있으면 돼요. 들숨과 날숨으로 나눠볼 건데요. 자, 들숨 때는요. 자, 가로막은 내려가고요. 갈비뼈는 올라갑니다. 폐 부피는 커지고요. 폐 내부 압력은 낮아지고요. 공기는 안쪽으로 들어온다. 끝. 날숨은요? 반대죠. 어떻게 할까요? 한번 머리 정리해 봅시다. 날숨은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올라갔던 어떻게? 갈비뼈가 내려오고요. 횡격막은 다시 올라가고요. 폐의 부피는 작아지고요. 압력은 높아져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공기가 나갑니다. 여기에서 좀 더 플러스적으로 기억해야 될 부분은 흉강이에요. 비어있는 가슴통? 비어있는 공간인데요. 이 갈비뼈 안쪽은요. 폐나 심장 뭐 다른 장기들도 있지만 그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공간들이 존재하겠죠. 여기 사이사이에 흉강이라고 합니다. 비어있는 공간도 폐랑 똑같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 따로 개념하지 마세요. 그냥 흉강, 강이 아니고 강이야. 이거 따로 보고 이해하고 외우면 오히려 헷갈려지기 때문에 설명 일부러 안 할 거예요. 궁금하면 따로 배우고요, 나랑. 자, 흉강 부분은요, 폐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자, 봐. 들숨일 때 폐가 커지지. 폐의 내부 압력이 낮아졌지. 그럼 흉강도 부피가 커지고 내부 압력이 낮아진 거예요. 끝. 폐랑 똑같이 대답하면 돼요. 폐랑. 날숨일 때, 공기가 나갈 때요. 이때 폐가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고요. 내부 압력은 커졌죠. 흉강도 작아지고 내부 압력이 커졌다. 이렇게 똑같이 대답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다 배웠어요. 오늘 수업 다 끝났어. 하지만 내가 추가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할게요. 순환계랑 호흡계를 분리할 필요 없이 같이 엮어서 봐야 되거든요. 다시금 확인해야 될 부분은 딱 두 군데입니다. 우리가 심장을 딱 그리면 심장을 기점으로 온몸 이렇게 돌고 나면요. 어떻게 다시 심장 들어오고 심장에서 다시 폐로 가잖아요. 다시 심장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폐에 있는 기체 교환의 원리랑 밑에 있는 조직세포들한테 영양소랑 산소를 공급하는 원리에 대해서만 한 번만 다시 볼게요.
기체들이 왔다 갔다 주고받으니까 한 번 더 보는 거야. 폐포. 폐는 작은 포도송이들로 쪼개져 있죠. 표면적을 넓혀서 같은 시간에 기체를 더 원활하게 교환하기 위해서요. 폐는 엄밀히 얘기하면 바깥 공기예요. 자, 그리고 여기 혈관이 여기 있습니다. 자, 온몸을 돌고 왔으니까 이 혈액에는 뭐가 많아요? 이산화탄소가 많습니다. 산소는 적어요. 그러니까 산소가 많은 폐에서 어떻게 혈액으로 모세혈관으로 들어오겠죠. 산소가.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혈액에서 폐로 나가겠죠.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하는 무슨 원리였다? 확산의 원리였어요. 이거 다시 적을 거예요. 자, 모세혈관과 누구랑? 폐포 적고 압력 차이 비교합니다. 산소 분압, 기체의 압력이야. 기체 많을수록 압력이 셉니다. 이산화탄소의 분압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당연히 여기에서는 산소는 어디에서 많다고요? 폐에서 많죠. 부등식. 자, 이산화탄소는 모세혈관에서 많죠. 끝.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산소 이동하고요. 모세혈관에서 폐포로는 이산화탄소 이동한다. 이동하는 가정 방향과 그리고 분압 차이까지도 대답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온몸을 돌면서 이 몸에 있는 조직 세포들한테 산소를 공급할 거예요. 조직 세포와 그 근처에 있는 모세혈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산소를 가득 가지고 온 동맥혈이 흐르고 있네요. 여기 왼쪽 면은 이 친구 입장에서 왼쪽 면은 여기에는 산소가 많은 상태입니다. 혈액에서는 이산화탄소는 적고 산소가 많은 상태예요. 산소가 적은 조직 세포들한테 산소를 줘야겠죠.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농도차, 분압차에 의해서 지금 기체가 이동하고 있어요. 에너지 소모는 없어요. 그러면 조직 세포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으니까 얘들 호흡하고 이산화탄소 많이 만들었거든.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혈액한테 줘야겠죠.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에다 적어서 할 수가 있겠네요. 모세혈관이랑 조직세포 사이에서 어떻게 됩니까? 산소 분압은 누가 더 높아요? 모세혈관에 많았죠? 그러니까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산소를 전달했다. 이산화탄소는 조직세포가 많이 만들어냈으니까 조직세포에서 양이 많았고요. 결국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산화탄소를 전달합니다. 이렇게 기체들이 교환되고 있는 확산과 분압 차이로 기체가 이동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같이 엮어서 호흡기로 보셔야 됩니다. 따로 분리하시면 안 됩니다. 호흡을 하는 주 목적은 결국 뭘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호흡기에 대해서 다 배워봤습니다. 조금 더 제 교재를 보면요, 기관지가 있고요, 폐가 있고요, 뭐 이런 설명이 있는데 요것도 살짝 건드려 줄까? 자, 선생님 콧구멍 한번 만져볼게요. 안에 뭔가 촉촉한가? 아 잠깐만, 어머니 뭔데? 촉촉할까요? 여기 안에 뭔가 털도 있고요, 뭔가 찐득찐득한 것도 있지 않아요? 자, 코 안에 있는 또는 목이나 기관지에 보면요, 섬모가 있어요. 얇은 털. 그리고 위에 점액이 있습니다. 이 점액은 먼지나 안 좋은 물질을 딱 접합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섬모가 이 물질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폐는 작은 포도송이처럼 폐포의 모양으로 이렇게 쪼갈라져 있어요. 그 주변에는 모세혈관들이 완전 감싸져 있죠. 그래서 폐 크기가 단순하게 이렇게만 생겼으면 기체들을 여기 안쪽까지 왔다 갔다 하는 데는 너무 비효율적이야. 같은 시간에 더 많은 기체들을 왔다 갔다 거리려면 이 크기가 작아져야 돼요. 그 사이사이마다 모세혈관들이 이렇게 있어야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표면적을 넓혀서 효율적으로 기체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다시 체크를 하면서 문제를 좀 풀어보고요. 먼저 개념 속속을 먼저 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37페이지 답이었습니다. 자, 풀도록 합시다.